자, 반갑습니다. 신용진입니다. 금일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 부분이고요. 파트 1-1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2급 필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 원래 1장으로 하면 되는데 1-1로 나눈 것은 내용이 좀 1장이 많아요. 지금 밑에 제가 여기에 네트워크 개요와 근거리 통신 기술, 그리고 또 데이터 통신 기술이 있고 광대역 기술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장이 너무 길면 강의가 루즈해지고 될 것 싶어서 그래서 1-1과 1-2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장에서는 먼저 시험 안내를 이번 시간에 잠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개요, 근거리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네트워크 관리사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필기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이제 요즘 지금 현재 2021년 12월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T를 거의 다 할 줄 알죠, 그죠? 그런데 좀 프로그램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IT 분야도 많이 넓어요. 프로그래밍도 있고요, 빅데이터도 있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소켓 통신 프로그래밍, 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죠? IT 인프라 구축, 뭐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딥러닝,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신기술 많죠, 그죠? NFT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워낙 세상이 급변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개론, 그리고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소켓 통신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안 쓰이는 곳이 다 쓰인다, 그죠? 다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기본 지식을 쌓는다. 우리가 컴퓨터에 하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컴퓨터 구조나 개론을 공부를 합니다, 원래. 그리고 나서 C 언어라는 걸로 들어가듯이 이 여러분들이 소켓 통신, 그러니까 무언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어떠하게 작동을 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겠죠, 그죠? IT 쪽에 일을 하시려면 전체 다는 깊숙하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정도는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직업훈련 교사인데요. 직업훈련 교사를 하게 되면 저는 학생들에게 물론 정보처리 기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SQLD라는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으면 자격증은 다다익선이라고 네트워크 관리사까지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소켓에 관련돼서도 조금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번 장에 배울 내용이 바로 네트워크 개요와 근거리 통신인데, 중요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 개요가 별이 4개고 이거는 별이 3개예요. 그렇다고 해서 별 3개라고 해서 이것보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 비중이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성형, 버스형, 망형,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용어들이잖아요.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에서는 CSMA CD라는 게 있고요. IEE 802 이건 표준 위원회입니다. 예, 표준에서의 802.2, 802.3, 802.4, 80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가비트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할 때 그러한 랜카드 이런 것들 우리 이더넷 보셨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1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강의 시간은 웬만하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는데 너무 설명을 하다가 보면 저도 간혹 가다가 깜빡깜빡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좀 너그러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안내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험 출제 분석표고 시험 안내 부분입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 일반 지금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요거 두 개 배울 거예요. 그죠? 시험 문항이 10문항에서 11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파트 1에서 배우는 게 이 첫 번째 장에서 1-1장에서 배우는 게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10문제나 11문제 중에서 7, 8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이 뜻이겠네요. 그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학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 파트장에서는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광대역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두 파트가 바로 파트 2의 TCP/IP 이게 바로 프로토콜의 종류고요. 그리고 NOS라는 거는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 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여러분들 이러한 용어들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방화벽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한더라도 이러한 개념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뚫고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들을 위한 특화된 운영체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메시지를 네트워크끼리 인터넷끼리 이제 그러니까 A와 B의 PC가 있으면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알겠죠? 단위를 패킷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트래픽은 이제 네트워크의 사용 과열 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트래픽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인터넷이 늦다라는 거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트래픽이 없다 그러면 원활하게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D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기열 Q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것도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대기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A에서 B PC에서 A에서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면 B도 접속을 할 거고 C도 접속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먼저 요청을 하면 여기에 딱 요청 내용이 작업 단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레드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접 서버가 응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대다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럼 B가 요청한 거 여기, C가 요청한 거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서버에 우리가 스레드의 종류에도 코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한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맡아서 하나하나씩 Q가 원래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게 스택이고요. 그럼 후입선출이 됩니다. 그런 개념들은
뭐 컴퓨터 개론이나 구조를 공부하신 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 어느라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처음 이 자격증을 따려고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들어보셔 놓으면 나쁘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입 선출과 같은 형태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죠? 예, 파이프, 수도, 호스와 같은 형태가 바로 큐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버에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내 앞에 지금 몇만 명이 아니면 몇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예, 요즘에는 아주 친절하게. 옛날에는 아니 서버 다운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추세죠. 근데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어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파일과 같은 네트워크 리소스는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뭐 랜카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보였던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도 리소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원이라는 거 알겠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보안을 포함한 특정한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우리 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저 뭡니까? 여러분들 저 와이파이 잡으려면 그거 PC에 물려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와이파이 이름 그리고 비번 걸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로 네트워크 소형 NO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아주 작은 오퍼레이팅 네트워크 와이파이 소프트웨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NOS 부분 이 파트 3. 그래서 이 두 파트가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거의 30 몇 문제입니까? 35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죠? 예, 35문제가 나오고 여기에는 OSI 7계층이 20%, 60%, 20% 이렇게 돼서 TCP에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1장에서 요것만 듣고 2장에서는 또 요것만 듣고 그리고 3장에서는 다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4장에서는 뭐 이것만 하나 듣고 어차피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필기는 합격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실기가 있어서 그렇죠. 예. 실기는 뭐 이제 리눅스 관련돼서 VI 편집기를 통해서 명령어 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치니까요. 예. 그렇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공부를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빨리 풀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루틴 방식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지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 자격 이거는 국가 공인이죠. 그죠? 예. 근데 네트워크 1급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지만 그거는 자격이 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을 가지고 현업에서의 직무 경력이 쌓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2급에서는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1급은 정보 보호 개론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뭐 거기에는 이제 정보 보안, 뭐 시스템 공격 기법, 해킹 기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괜찮으시다면 한번 따놓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요렇게 출제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거 요거 그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한 요 정도 다루시면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서 요 정도 다루시고 요까지 좀 다뤄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누구는 이틀 만에 벼락치기를 해서 공부를 해서 땄네, 뭐 이렇게 필기를 합격했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근데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 들어봤다. 그래서 대화가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좀 한 가지를 알더라도 저는 원래 가르치는 방식이 한 가지를 알더라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아울러 이거는 필기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내용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암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거는 안내하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자주 출제되는 기출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 그죠? 해시태그처럼. 자,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은 최소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과목은 과감하게 꽈락을 면제를 받을 정도만 공부하고 자신 있는 과목에만 집중을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고 마무리 체크를 원하는 수험생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은 자주 출제되는 기출 태그만이라도 꼭 짚고 넘어가라.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의 합격으로 안내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일반에서는 네트워크 일반 과목에 숨어 있는 TCP/IP 문제를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일반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거는 주제는 TCP/IP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OSI 7계층 그 외에 프로토콜 에러 처리 기법, 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PCM 변조 과정, IPv4와 IPv6 프로토콜이 있고요. 다중화, 그리고 IE802 표준, 토큰 패스와 토큰 링, 그리고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등이 자주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태그들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거니까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기출문제도 풀면서. 자, 그래서 범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TCP/IP는 단순 암기보다 프로토콜의 특징을 이해해라. 프로토콜은 엄밀히 말하면 통신 규약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통신 규약인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TCP/IP 과목은 네트워크 관리사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사 과목의 네트워크 관리사의 다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TCP/IP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 준비 시 가장 먼저 TCP/IP를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OSI 7계층, TCP/IP 계층, 응용 프로토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OSI 뭐 다 있어요. 그 7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TCP, UDP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송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서브넷 마스크도 있고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응용 프로토콜 FTP 이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죠? 자, DNS, 텔넷, SSH, 자, 메일 보내는 SMTP 메일 받는 거 POP3 이러한 프로토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이 나오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NOS 단일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그죠?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시스템인데 자, 윈도우 부분에서 액티브 디렉토리가 리눅스 부분에서는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부분은 액티브 디렉토리의 용도와 구성 요소를 알고 리눅스 부분은 쉘이라는 게 있고요. 데몬 프로세스가 있고 리눅스 권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VI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이 부분은 잘 봐둬야 되는 게 실기에도 이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윈도우 시스템부터 뭐 FTP, IIS 서버, DNS,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FTP, 리눅스 이런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기기 이거는 내용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운영기기 과목은 5문제 정도 출제되는 과목으로 출제 비중이 가장 작다. 또한 TCP/IP를 제대로 학습하면 추가적인
학습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가 있다. 리피터 그리고 게이트웨이 역할이 주로 출제되며 그 외에 강섬유의 특징 그리고 레이드의 의미와 종류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운영, 회선 운영으로 나누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이것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계엄이 검증 기준인데요. 자,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사는 서버를 구축하고 보안 설정, 시스템 최적화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기술력에 대한 자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화벽, 서버, 뭐 라우터, 스위치, 리피터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인터넷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인터넷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자격 명칭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제가 국가공인 자격증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2급은 국가공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에 대한 과목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에는 보안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아직 민간 자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급을 따야 돼요. 그래서 필기검정 보시다시피 1급 같은 경우는 당 협회 시행 해당 종목 2급 자격을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기전자통신 정보처리 직무 분야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중에 아래 해당자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그러니까 기술사나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컴퓨터 정보기술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응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직무에서는 정보처리 기능사겠죠. 그죠? 이런 걸 따고 난 다음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한 사람은 1급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IT 관련 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근데 해당 종목이 이제 1사항에 지금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급 자격을 소지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급이 나중에 국가공인이 됐을 때 따세요. 웬만하면 그때 가서 국가공인도 민간인인데 땄다가 국가공인으로 변경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ITQ라고 그죠? 제가 민간일 때 다 따놨는데 공인으로 바뀌면서 변경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래서 그냥 저는 어차피 그러한 컴퓨터 활용 쪽에 전문 분야가 물론 그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저는 전문 분야가 이런 프로그래밍 쪽 그죠? 예, 프로그래밍하고 소켓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급은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도 다 딸 수 있어요. 60대 할아버지도 딸 수 있고 70대 할아버지도 딸 수 있어요. 제한 없습니다. 실기는 1급, 2급 이거는 해당 필기 합격자로부터 2년 이내에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실기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문항수 및 제한 시간이 있는데요. 검정 문제 문항수는 각 과목별로 5에서 아까 전에 봤듯이 18문항씩 출제돼요. 1급은 60분, 2급은 50분의 시간에 제한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빨리 넘어가세요. 아는 거 먼저 빡 풀고요. 그리고 나서 50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최대한 안배하셔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멍 때리다가 깨도 찍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실기 검정에서는 1세트 1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면 제한 시간 내에 지시된 사항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야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합격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실기 둘 다 60점 이상. 1급도 1, 2급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검정료 이거는 1급, 2급은 필기가 43,000원이고 실기가 78,000원이에요.
10만 원이 넘는다, 그죠? 뭐 아무튼 그래도 스펙을 좀 쌓기 위해서는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되죠, 그죠? 저도 뭐 자격증 시험 치는데 많이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네트워크 개요가 나오죠, 그죠? 자,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까지 여러분들한테 시험 안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어, 중점적으로 이제 좀 네트워크 개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아무튼 앞으로 강의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고요. 한번 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중단하는 자는 절대 승리를 못 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이번 강의는 안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